잠시 후 무익하고 덜 찬 방송. 서울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함께하는 전래졸라 전라동화 절절동 48화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박절래입니다. 뭐 왜 나 따라해? 내가 안 뭐죠? 왜 본인 성 모르는 거죠? 내가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최근에 박절래님 전화번호가 필요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있는 줄 알았는데 없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메신저로만 하니까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우리 카톡을 안 써가지고 아무튼 그걸로만 하니까 그냥 그래서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둘기랑 매한테 전보로만 보내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맞네, 우리 전보로 얘기하는 거 맞네. 그래서 없구나 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놔야겠다. 입력을 하면서 봤더니 그 번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최근에 내가 좋아해가지고 되게 자주 보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 이름이 김절래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저를 따라했군요. 절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박절래님의 그 본명이랑 똑같고 성이 김인 거예요. 박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분 유튜버를 요즘에 거의 매일 보다 보니까 그 박절래님 전화번호를 찾는다고 이름을 입력하면서 김절래를 친 거지. 그러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구나. 근데 문제는 그거를 막 없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 막 열심히 찾지도 않았던 거지. 그냥 없네? 그래서 뭡니까 이게 진짜. 그럼 그렇지. 없구나. 그래서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박절래였던 거죠. 박절래로 치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럽네요 진짜. 근데 더 웃긴 거는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 진짜 옛날에 네네. 알려줬던 게 기억이 나네. 근데 나는 저도 마찬가지로 없구나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방금 얘기를 듣고 없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특이한, 우리 다 요 정도. 특이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모든 친구를 비롯해 가족들의 번호를 잘 외우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아니 전화번호부에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전에 우리 학교 가면 3월에 딱 이제 반이 바뀌거나 하면 수첩 들고 다니면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넌 집 전화 뭐야? 이러면서. 맞아요. 집 전화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전화번호부 이런 게 문구점 가면 되게 많았어요. 막 예쁜 그런 수첩, 전화번호용 수첩 이런 거. 아니 그리고 방금 그 박절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잖아요. 맞아. 동네하고 그리고 주소 정도 알면 그 사람 다르죠, 이름과 다르죠. 전화번호가 나와져 있는.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맞아요. 굉장히 두꺼워서 그쵸, 다르죠. 전화 위에 그렇죠. 전화를 항상 그 위에 놔두기도 하는. 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새로 이제 발간돼가지고 그 전화국 전화국에서 맞아. 이렇게 막 배포하고 근데 막 그런- 있었어요. 그런 걸 왜 했을까요 근데? 그렇죠. 그거 없으면 불안하죠, 집에서.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아니면 찾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다 114에 전화해서 물어봤잖아요. 어디 전화번호 그렇죠. 알려주세요. 맞아. 그리고 뭐 철물점 이런 데 하려면은 그쵸. 항상 넘겨보고. 아니 근데 이제 뭐 장사집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화번호 공개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일반 개인 집의 어떤 전화번호까지 그렇게 공개를 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개인정보 따위가 없는 거죠. 없었고 그걸로 뭔가 그런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이제 그런 세대에 살기도 살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학교 졸업할 때나 거기도 그런 다 데도 있어. 보면은 뒤에 주소를 비롯해 전화번호까지도 다 이렇게 적어놓는 그런 문화가 맞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졸업생들을 다 그렇게 찾을 수 있었죠. 만약에 내가 연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그 졸업 앨범 뒤에 보면 주소랑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연락해도 되는 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다 완전 난리 나겠죠. 항의 들어오겠죠. 왜 내 정보를 이렇게 했냐. 아니 그리고 지금은 진짜 심지어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각 이렇게 그렇죠. 메신저 정도만 그러니까 정말 친한 사람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너무 정말 다른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되게 다른 그렇죠.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네요. 완전 전혀 다른 문화인 거죠, 진짜. 그리고 진짜 요즘에는 전화번호를 잘 묻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카톡 맞아요. 아이디가 뭐야 이렇게 묻지. 그 정도. 참 그리고 이제 그러네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화하는 거에 대해 목소리로 통화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요즘 시대에 되게 많고. 그렇죠. 그래서 뭐 전 이제 신세대이기 때문에 X세대잖아요. 신세. 네, 그래서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박절레님 전화번호가 없는 거 없구나. 없었나 보다. 세대에 이제 발맞춰 그래 가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부럽다. 우리 어릴 때는 또 우리가 핸드폰이 있기 전에도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셨어요? 네. 집으로 그렇죠. 전화를 하죠. 친구네 집으로. 그래서 수민이네 집이죠. 그럼 아버지께서 내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런 아주 굉장히 등기부 등본상에 자신의 역할을 중시하시는 그런 어른도 그럴 수 있죠,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른들이 받으면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전화 예절도 가르쳤죠. 그래서 뭐 어른이 받으면 뭐 저 누구인데 뭐 누구 뭐 친구 누구 좀 바꿔주세요. 뭐 인사. 이렇게 맞아. 그런 것도 엄청 어떻게 많이 해야 배웠는데. 되는지 그런 전화 예절 같은 것도 배우고 했었죠. 진짜 옛날 얘기네. 아니 이 전화번호. 전생 아닌가요? 이거 전화번호 이번 생 맞나요? 저는 전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를 얘기할 때, 정말 농경사회부터 이런 산업사회까지 겪은 세대다라고 되게 놀랍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세대나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변화의 속도가 엄청난 거죠,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와 지금은 완전 다른 세상이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왜 우리가 전화기라는 표현을 할 때 손동작과 지금 아이들이 전화하는 손동작이 다르다고 점점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는 듯한. 네, 혹시 제 전화번호를 궁금해 하실까봐 오늘 또 댓글에 제가 남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시고 잘 못 찾으시고 이러길래. 아니, 아무도 안 궁금해. 그리고 이분 지금 물어보긴 했지만 저장을 안 했어요. 그러셨군요. 맨날 묻고 저장을 안 하시는 분이었군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참 큰 변화를 겪고 오늘날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앞으로는 드네요. 또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건지.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키오스크나 뭐 이렇게 QR코드로 입력해서 주문하고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좀 귀찮기는 하잖아요. 그냥 사람한테 그냥 주문했으면 좋겠고, 뭐 메뉴판 보고 그냥 주문했으면 좋겠는데, 뭐 QR로 찍어서 해야 되고, 뭐 키오스크 가서 해야 되고 하면, 그거를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좀 귀찮기는 하니까, 어른들한테는 이게 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뭔가 더 새로운 게 나오면, 우리도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게 편리한 점도 있긴 한데, 쓰다 보면 약간 좀,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한 부분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한테 바로 얘기를 하면 바로 해결이 될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은 아마 그러겠죠. 그거 그냥 찍어가지고 하면 편한데 왜 그걸 안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었는데 이 코로나 세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비대면을 조금 더 편애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람 맞아요. 목소리를 듣거나 사람을 직접 보는 걸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벽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불편할 못할 정도는 아니라기보다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가가지고 뭐지 하면서 계속 헤매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어디를 가던 동일한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맞아. 그런 데서 겪는 게 맞아요.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게 약간 헤매고 있으니까 또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 좀 약간 민폐 같은 느낌도 들면 좀 약간 좀 불안한 느낌도 좀 더 들고 그렇죠.
그쵸. 그런 것들 좀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조금 더 불편한 느낌이더라고요. 뒤에 사람들이 많은데 나 뭐지 하면서 막 혼자 뭐 이것저것 다 누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정착을 하게 되면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겠죠. 헤매면서 네.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더 그런 세대 간의 이해심이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어떤 신기술이 나오고 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든 분들이나 뭐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 똑같이 그 적응하는 시기가 젊은 사람보다는 더 길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기다려주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이 좀 이해하고 기다려주지 않으면 그게 정말 벽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근데 또 점차- 한편으로는 또 어른들도 또 노력은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되게 이게 노력을 하기 싫다기보다는 되게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시려고 하시지만 기계로 뭔가를 하는 것에 정말 익숙치 않은 분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접하게 되는 것과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아니었던 것을 새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좀 더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대화가 없어짐을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날씨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안녕하세요 할 수도 있고 뭐 근데 그나마도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지 뭔가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옆에가 장난도 치고 뭐 대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사람이니까 말을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근데 말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 친구가 뭔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고자 하다가도 아 뭐 하는가 보다라고 해서 맞아. 오히려 조금 더 말하게 덜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는 것 같고 출퇴근할 때 외에 뭐 안녕 잘 가 뭐 이 하고 외에는 대화하는 것도 사실 많이 줄어든다는 생각도 많이 네, 들어요. 그런 것도 있긴 하죠, 사실. 그러고 보니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굉장히 길게 저 남쪽 끝에서 북쪽까지 북한은 아니고요. 북쪽까지 가게 되었는데 전 같으면은 분명히 운전을 하면은 말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유를 하면서 뭐 가득 넣어주세요. 네네. 또는 뭐 5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할 일이 전혀 없고 기계에 제가 직접 누르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휴게소에 갔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키오스크 누르고 번호 뜨면 받아오기 때문에 말을 할 일이 거의 없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지나칠 때도 전에는 이렇게 표를 뽑아서 표를 주시는 분께 뭐 감사합니다라도 했는데 지금은 뭐 하이패스다 보니까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편리해졌다고 해야 될지 뭐 좀 삭막해졌다고 해야 될지. 근데 저 그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세대가 아니라서 예?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카페에서는 되게 조그마한 카페였는데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카페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갔었는데 뭐 우연찮게 이제 제가 가던 커피숍들이 문을 닫았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 커피숍 우연찮게 다방 가게 아니고요, 됐는데 다방. 다방인가 갔는데 요즘 다방이 많이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장에 계셨던 알바 하시는 분이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막 뭐 해주시고 그리고 좀 뭔가 나는 가만히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뭐 이렇게 해드릴까요? 또 뭐 아니면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해보세요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말투 하나하나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도 되게 친절하게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밝은 목소리와 친절한 어떤 그런 내용들과 저는 그 친구가 나름대로 거기에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평소에 그런 말투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어떤 삶의 활력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며칠 전에 또 퇴근하다가 택시를 탔는데 요즘에는 택시를 타도 택시도 약간 좀 가려져 있다고 해야 안 하나? 하죠.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요즘은 다 앱으로 가주세요라기보다는 부르니까. 이미 다 해서 그냥 타서 그냥 기껏 하는 사람이 하는 말 정도 뭐 안녕하세요 하고 예 하고 이 정도 뭐 어디 가시는 거죠 하고 이제 끝이잖아요. 맞아요. 보통 심지어 뭐 계산도 사실은 이제 뭐 오며 가며 할 것도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탔는데 맞아요. 되게 좀 젊으신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게 뭐 자기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뭐 에어컨 만약에 뭐 온도가 너무 그러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뭐 퇴근하시는 길이신가 봐요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사람과 직장 젊은 남자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요즘 되게 외로우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라서 좀 이상형이었나 그래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리면서 기사님 전화번호 덕분에 주셨나요? 알지 않을까요?
블럭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앱에서 블럭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기사님 덕분에 너무 편안하고 너무 즐겁게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내렸는데 또 그냥 괜히 그 여운이 남더라고요. 기분 좋은. 근데 이제 요즘 세대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느끼겠지만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에서 이렇게 온기를 느끼고 말이 오가고 그 안에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도대체 어느 세대이신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되게 우리처럼 우리 어린- 어머니 세대신 것 같은데. 저야 뭐 모든 세대를 아우른다고 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휴대폰 안에서만 매달리지 않아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깨닫기도 하고. 아 근데 이게 진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택시 기사님이나 이렇게 어떤 뭐 가게나 이 정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 걸어서 좋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게 과하면 또 되게 스트레스고 난 그냥 편하게 집에 가고 싶은데 뭐 자꾸 말 걸고 하면 또 막 그게 되게 스트레스일 수도 맞아요. 있고. 근데 이게 어,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어디서도 지금 같은 세대에서 다 휴대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되게 오랜만에 사람과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평소 같았으면,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아 그냥 좀 집에 가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 뭔가 그게 오히려 더 새롭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게 뭐야 님 말처럼. 그럴 수도 있죠. 뭐죠? 그게 뭐야 말님은 누구죠? 그게 뭐죠? 그래서 그게 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것도 되게 새로운 상황이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분들. 그래서 요즘 되게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녹음할 때마다 안 나가고 계속 끝났는데도 계속 남아 계시는 거죠. 나갈 수가 없어.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그 세대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서로 말로써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뭐 그런 세대가 어찌 보면 지나가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좋아한다고 해도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뭘 물어보려고 해도 그거 스캔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거죠. 절로 예를 가서 들면 저걸로. 그냥 뭐 메뉴가 맞아.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서 말을 걸어도 거기 뭐 QR 찍어서 주문하시면 돼요. 뭐 맞아.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니까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는 게 민폐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누가 원하고 안 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모두가 다 그냥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하는 그래서 생각이 방금 그게 뭐냐니 들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가서 했더니 저기 기계로 가세요, 뭐 키오스크로 가세요, 아니면 저기 다 QR 찍어서 보세요 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죄송해요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그래서 또 뭐 앞으로 또 어떤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우리가 기억하던 그런 시대에는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 영화음악을 진행하던 진행자의 방송이 다시 요즘 복고풍처럼 유튜브에서 다시 들을 수 있는데 한 20년 전에 이분이 아마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나 봐요. 영화음악을 진행하시던 분이. 그래서 뭐 그분을 추모하는 물결이며 그분을 잊지 못하는 팬들이 지금 다시 뭐 그를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그 20년 전 방송이 다시 이제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방송도 너무 좋고 그분의 목소리도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참 놀라운 게 이렇게 사연을 봤는데 하이텔에서 누가 사연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말로 천리안에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니텔 전 유니텔이었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사연을 봤던 시절이구나 라는 그렇죠. 것도 놀랍고 특히 이분이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은 이번 주말 비디오 대여점에 들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영화를 소개하고는 그래서 그걸 어디서 구하지? 요즘 그렇지. 비디오 대여점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그럼 너무 낭만적이고 이렇게 추억이 서린 것들은 그래도 좀 지역에 한두 개는 남아야겠다. 음악 감상실처럼 독립영화관처럼 그런 건 좀 남겨놓고 보존해야겠다. 그리고 또 뭐 편리하게 바뀌어가는 거 뭐 OTT 시스템도 좋지만
좀 우리가 아끼고 보존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는가. 마치 전래동화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데. 그러네요. 예전에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어.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맞아. 거기 꽂혀있는 그 비디오들을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심지어 중국 대여를 비디오들은 이렇게 한 20편이 연결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거 삼국지 뭐 등 이런 쪽이 거. 다 글자가 한꺼번에 연결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신작 같은 거 이렇게 나와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빈통인 거지. 통이 안에. 누가 그러면 이미. 이거 지금 아이고. 빌려 가서 뭐 언제 들어온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랬던. 정말 동네마다 그래서 있었는데. 동네는 무슨 건너 있었지. 완전.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넷플릭스 가고 뭐 OTT 가면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누가 빌려가면 못 보는 거야. 아이고, 네. 그걸 또 기다리는구나. 그리고 저쪽에 가면 있다. 그러고 저기는 뭐 몇 개 하면 서비스 몇 개 주는데. 그리고 맞아, 또 맞아. 연체하면은 500원인가 내야 돼요. 연체로 내야 돼요. 연체로 어. 내야 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5개 빌리면 하나 더 빌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참 인간적이네. 그때가 그렇습니다. 아휴, 좋았는데. 이거 비었다. 확실히 또 새 거는 비어 있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또 그게 반납이 돼서 테이프 돌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확인해야 돼. 참. 테이프를 다시 돌려놔야 되는군요. 그래서 그 테이프 돌리는 기계가 그 비디오 대여점에 있었어요. 있지. 다들 다 보고 이제 끝에 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납해서 오면 다시 앞으로 되감기 하는 그 기계가 있었어.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맞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은 약간 좀 갑자기 느리게. 자주 찌지직 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돌려보다 보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그렇죠. 뭐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또 보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테이프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죠. 맞아요. 특히 야한 장면. 그럴 수 있어요. 야한 장면 그렇죠. 거의 뭐 안 보인다고 하던데.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거 안 보여. 알고 너무 봤더니 야할까봐 그랬군요. 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시간에 지금 저희가 근데 외절해님은 그 시대를 모르시지 않나요? 책으로 배우고 다 글로 배우고 책으로. 책으로 그랬군요. 또는 이야. 굉장히 근데 되게 이렇게 생생하게 알고 계시네요. 뭐 민속 뭐든지 대백과사전 이렇게 이런 거 보나 봐요. 체화를 잘 시켜. 체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건지 경험인지 뭐 보고 어머. 왜냐면 저는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또 상상을 해서 그 세계를 또 가봅니다. 네. 그 진짜 저는 심지어 진짜 그 담배 피던 호랑이랑도 얘기했던 기억이 또 얼핏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담배를 피던가요? 그때는 아마 88? 팔팔을 아시는군요. 그리고 보면 그 호랑이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나 봐요. 팔팔을 필 정도면. 그러니까 그 최근에 호돌이인가 봐, 호랑이를 호돌이. 만났을 그렇게요. 나이가 많지 않나 호랑이가 담배 피던 보네요. 시절도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진 않는데 그럼 그 호랑이가 담뱃대를 핀 게 아니라 이렇게 입담배를 직접. 이렇게 손가락에 껴갖고 이렇게 담배를 폈나 보네요. 아니죠. 발가락. 그 호랑이는 손이 없으니까 앞발로. 그런 것도 짚어줘. 사람들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아. 어린 청소년도 있는데 또 손으로 이러면 그렇죠. 호랑이한테 손이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근데 있기 때문에. 앞발로 피는데 그 엄마 저고리 입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몸속으로 다 이렇게 느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들은 게 아니고 마치 옆에서 내가 이렇게 직접 보고 그분과도 심지어는 대화를 나눠본 것 같은 느낌. 그분의 심정부터 시작해서 통증 뭐 이런 거 다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바로 입원하려면 전화번호 뭐죠? 네.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돼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일단 가족한테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병원 가야 된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지금 병원이에요. 예. 지금 배경이 아까 간호사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군요. 좋은 분들도 많으시고 이상하게 건물인데 뭐 택시 기사님도 한 번씩 뵙고 뭐 호랑이도 보이고 뭐 다 보이더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셨구나 택시 기사님이.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그리고 뭐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달라고 했는데도 이제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간호사였구나. 안 그래도 지금 그 병원에서 외절해내 팀에 힘들어서 기계로 다 바꾼다 하더라고요. 자꾸 말 걸어서.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계시는 외절해님을
위해서 그럼 오늘 또 새로운 동화를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은 아마 또 가장 또 짧은 날이 되지 않을까. 어허. 몇 장 되지 않아요, 이 작품이. 그래서 뭐 넘기자마자 바로 끝나기 때문에 눈 똑바로 괜찮아요. 뜨시고. 저희는 네. 짧을수록 더 길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체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부탁 안 하셔도 돼요. 뭐 다 자연스럽게. 네.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게 실제로 존재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대구에서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팔공산이라고 하는 대구의 팔공산이라는 곳 동화사를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막 그 푸릇푸릇한 산 가운데 그 동화사에 사명대사를 위한 전각을 다시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동화사가 컸는데 또 하나의 이렇게 사찰에 준하는 걸 짓고 있구나 했는데 실제로 그 조선시대 때 사명대사가 우리 대구 동화사에서 이렇게 승병들을 지휘하셨다. 거기에 따라서 역사적 장소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럼 역사면 진짜 사람이 땅에 발을 디디고 지금과 같이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야. 아무리 옛날이라도. 근데 이분에 대한 이렇게 기록들이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왜 저래? 그게 뭐야? 하는 내용들이 너무 잔뜩 있어서 제가 너무 절레절레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사명대사라는 작품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시작은 사명대사면 끝은 뭔가요? 끝은 오명. 네, 이제 4에서 5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운명. 네, 지금 한번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우선은 사명대사께서는 묘향산에서 막 굉장히 도술이 높은 분이었대요. 그래서 혼자서 이 도술의 최고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나보다 더 대단한 스님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말로만 듣던 서산대사를 찾아봐야겠다. 그분의 도술이 진짜 대단하던데 내가 한번 직접 다이다이를 해보고 맞다이 해보고 예? 그런 다음에 그분이 더 대단하시면 나의 스승으로 삼고 만약 내가 더 대단하면 또 나의 이 능력을 알려드려야겠다. 난 이제 이 경지까지 왔구나 내가 하면서 그 산을 넘어서 금강산과 묘향산을 오가는데 그 유명한 축지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역사적 기록으로 축지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땅을 줄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빨리 걸어서 순식간에 그 스님에게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축지법을 써서 가는 와중에 절에 가만히 계시던 서산대사께서 상좌를 불러요. 얘야. 그래서 큰 스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지금 저 내려가다 보면 계곡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흐를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축지법을 써서 지금 너무 빨리 오고 있구나. 그 정도 도수를 가진 이는 내가 알기로 사명대사밖에 없으니 어서 가서 인사를 드려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같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어머 저기 전체 왜 저렇게 계곡물이 하면서 이제 막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그 계곡물을 향해서 막 이 상저가 갔더니 정말로 이제 스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서산대사께 인사를 드리고 사명대사를 마중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명대사시죠? 했더니 아니 니신데 지금 저를 보고 아는 체 하십니까? 했더니 서산대사께서 사명대사 오시는 줄 알고 보내셨습니다. 했더니 저는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는데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멀리서 보시더니 저 정도 계곡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보니 누군가 축지법을 썼고 그 정도 도수를 가진 이는 사명대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정말 말로만 듣던 분 나를 알아보시는군 하면서 어서 가십시다.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그렇게 발걸음을 또 재촉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도수를 곧바로 보여줍니다. 인사하자마자 스님 제 도수를 바로 보여드리죠 하면서 너무 놀랍게도 가방 안에서 꺼내더니 달걀을 세상에 땅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5개의 달걀을 세상에 땅에서부터 위로 하나씩 쌓아간 거예요. 우리는 2개도 못 쌓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 마치 풀로 붙인 것처럼 글루건으로 붙인 것처럼 이 달걀을 쌓아 나갔던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막 옆에 있는 상자는 하면서 막 숨도 못 쉬겠고 이거 자기가 좀 숨 크게 쓰면 이 계란이 무너질까봐 서산대사가 역시 대단하시오. 말로만 듣던 사명대사 정말 대단하시오 하고는 그럼 저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고는 서산대사께서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쌓아서 내리시는 거죠. 땅에서 쌓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씩 쌓아서 하나 둘 셋 하고는
땅까지 다시 쌓으셔서 막 상주하는 막 눈이 휘둥그레져서 막 너무 무서워서 뜨지 못할 정도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명대사가 내가 지금까지 연습한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었다니 중력을 거슬러서 나보다 더 대단하네.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떡하지 하고는 이제 그 다음 진짜 이건 못할 거야. 이 수많은 왕들이 기우제를 지느라고 정말 힘들어하는데 이 더운 여름 내가 비를 한번 내리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주문을 외웠는데 세상에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랬더니 또 막 깜짝 놀랄 일이어서 아니 하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서산대사께서 또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 비를 원래 원자리로 돌려보내지요 하고는 흥건히 젖은 이 땅에 흘러내리는 비를 멈추게 하더니 다시 이걸 하늘로 올려보낸 거예요. 분명히 위의 것은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고 땅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명대사 이제 드디어 더 이상은 이분께 감히 대들 수 없음을 깨달아서 무릎을 꿇고는 저를 제자로 맞아주십시오라고 했고 서산대사께서 흔쾌히 그대 같은 제자가 저를 찾아오더니 영광입니다 하고는 둘은 서로를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명대사는 자신의 도수를 더 갈고 닦아서 우리 조선에 어떻게 해서 힘이 될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세상에 임진왜란이 터진 거죠. 그래서 임금께서 사명대사에게 부탁을 해서 굉장히 나이가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승병들을 모아서 임진왜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 공을 세웠고 그때 그 혁혁한 공을 세운 장소가 대구 동화사에서 승병들을 모집했대요. 그래서 아마 동화사에 지금 사명대사와 관련한 기념관을 짓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대구로 여행 오십시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해 주시죠. 사명대사와 서산대사에 대한 이제 끝났습니다. 인물 대구 홍보는 이제 이 정도면 된 거. 홍보하고 인물 소개했으니까. 동화 이야기 이제 네. 해주시죠. 네, 뭐 끝났습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뭐 엄청난 걸 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에? 더 이상 하실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드셔서. 그러니까 뭐 비 돌려 보내시고 하면서 힘을 다 쓰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딩 네, 일단 축지법해서 왔고 오자마자 계란 쌓았고 비를 그리고 이제 이제 불렀는데 임진왜란 때 뭘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이 났다. 네. 이렇게 된 거. 뭐 뒤에는 뭐 일본에서 뭐 우리나라 승려 3,000명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또 사명대사까지 가서는 돌려달라 우리 승려들 다시 돌려달라 해서 데리고 오고 하는 거인데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갈 수 있잖아요. 말씀을 잘 하셔서 일본에서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거기까지 알겠는데 저는 이 앞선 이야기들이 말이 되나. 말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는 이게 지금 박전래님이 뭐랄까 비디오 가게 오랜만에 가셨네. 아까 잠깐 첫 번째를 하는데 그 비디오 가게 아저씨께서 아니다 앞으로 돌려서 다시 봤네요. 다시 돌리다 비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장면을 목격하신 게 아닌가. 뒤로 돌리셨구나. 그래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위에서부터 뭔가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내려왔던 비가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게 달걀을 쌓았다가 계곡물도 위에부터 흐르는데 이제 쌓았다가. 뒤로 감았군요. 다 뒤로 감아서 나타나는 거죠. 난 앞에 비디오 얘기를 왜 하셨나 하셨더니 요거 얘기하라고 하셨네. 참 이렇게 또 빨리 들켜서 제가 그리고 이제 돌리다가 이게 그것만 그 장면만 보신 거죠. 보세요. 바로 돌려드려요 하면서 이제 돌리고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고 앞에 명장면만 되감게 하다가 이렇게 됐군요. 그 앞에 내용은 지금 못 들으신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본 내용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내용이 없잖아. 그렇네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일본으로 쭉 가셨는데 가셨어 일본으로. 그분들이 가려고 간 거야. 갔다가 이제 다시 돌리니까 다시 오는 것처럼 또 되돌아온 거구나. 그런 장면들을 중간중간에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러고 있군요. 다 너무 뜨문뜨문 보셨구나. 참나. 아니 그러니까 뭐 돌려드린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보수자가 요거 하고 또 보고 다 돌아오고 있군요 하고 이렇게 참.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그렇네. 깨비 비디오 가게 안 가야겠네. 그래서 내용 이제 저는 빨리 앞에 이어주세요. 내용이 네. 서산대사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아마 딴 내용을 보신, 그 비디오를 딴 걸 보신 것 같아. 서산대사 내용이 아니고 딴 걸 보신 것 같아. 동산대사? 이게 오산대사. 네.
이게 그 사명대사와 서산대사라고 하기에 일단 사명대사가 서산대사를 만나러 가면서 이 사람이 그런 뭔가 나중에 이제 뭐 승려들을 이끌고 뭐 혁혁한 공을 세우고 뭔가 우러름 받고 존경받는 스님이라고 하기에는 처음에 이제 서산대사를 찾으러 가는 마음가짐이 너무 겸손하지 않다. 이게 뭐, 저기 되게 뭐, 유명한 스승님이 계시니까, 유명한 대사님이 계시니까 가서 내가 좀 배워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어디 나보다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한번 봐야겠다. 이거는 그 뭔가 그 스님의 수도자의 마음가짐이 맞다야 아니지 하러 간 않습니까? 거죠. 이거는, 이거 그냥 진짜 어디 뭐 얼마나 잘났나 한번 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좀 수도자의 마음이 아니다. 나보다 잘날 순 없어 하는 뭔가 당대표 같은 설마 그런 그럴 리가 있니? 내 위에 있을 수가 있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고 도착하자마자 보여줬던 도술이 가방에서 달걀을 꺼냈다고 했잖아요. 항상 여행할 때는 이렇게 삶은 달걀 같은 게 그렇죠. 사이다랑 스님이잖아, 스님. 핵심이었어. 살생을 하지 않는 스님이 나 그 살생은 안 닭의 알을 갖고 다닌다고? 품으시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부활하려고 품고 다니고 이건 계셨구나. 너무 그게 뭐야님 마음대로 그냥 달걀 보면 드시는 저런 분들은 아하. 보면 바로 먹어야겠다, 뭐 삶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저처럼 이렇게 뭔가 세계를 넓게 보는 세계관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품어봐야 돼. 에디슨처럼. 이게 누군가에 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죠. 먹히느니 내가 키워보겠다. 아니 그 닭에 그 달걀에 어미가 있는데 굳이 이거 먹히면 엄마가 안 되니까 매일 내가 나요, 가져갈게. 매일. 그 냅두면 내가 그걸 가져갈게. 다 못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닭의 생태계를 모르셔서 근데 하루에 하나씩 거의 났습니다. 아니 아까 이미 쌓여있는 게 한 10대 개 되던데 그게 잘 품었으면 이미 걔네는 나왔어야지. 부화가 됐어야지. 아니 그 이미 10대 개를 들고 다니면 어떡해. 이미 몇 개는 지금 품고 계십니다. 지금 닭 선생님께서 그 품지 못하는 걸 가지고 오신 겁니다. 너무 지금 또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계시다 보니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또 그래서 제가 아까 스님이 가방에서 달걀을 꺼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뭔가 그리고 이 정도의 도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거면 달걀은 가방에 넣으면 깨집니다. 그렇죠. 계란판에 넣어야 되죠. 그렇죠, 이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거 스님의 What's in my bag을 했더니 달걀을 나왔어. 계란이 있습니다. 아무나 계란을 이렇게 들고 다닌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의 이게 술기가 있어야 돼요. 술기요? 취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해 못 하시네, 또. 근데 일단 요것도 조금 이상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비 내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게 정말 해로운 행동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요즘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과학 기술적으로 너무 가물은 경우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이런 그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어차피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에서 없는 비를 만들어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를 여기에 비를 내린다는 건 다른 지역에 갈 비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비를 끌어오는 거니까. 결국 이제 그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수분들을 다 끌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다른 데 써야 될 비를 끌어오는 거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인류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인 거죠. 근데 이 스님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차피 다 되는 깨버리면 되잖아요. 헬리콥터에서 근데 본인이 할 때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안 했잖아요. 헬리콥터에서 물 퍼와서 그 뭐야 저수지에서 퍼온 물 떨어뜨린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떨어뜨린 거를 그렇군요. 다시 올려야 되니까 정 안 되니까 이제 비디오 대관계에서 올린 거고 그거는 그렇게 올린 거고 여기 주변 환경이 그럼 이 사람 사기꾼이네 그러면. 그 뭐 몰래 헬리콥터 갖고 와서 물 뿌린 거잖아요. 그 뭐 마술사도 그냥 마술쇼가 아니고 사기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술쇼라고 하는 게 훨씬 보기 좋지 않습니까? 마술사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게 딴 얘기다라고 했던 게 스님이 아니다. 이게 사명대사 얘기가 아닐 거다라고 했던 게
그렇지. 이게 마술사라 그러면 말이 되죠. 달걀도 뭐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뭐 다 말이 되죠. 그 지금 박전래님이 보고 온 이야기가 다른 비디오를 보셨던 거 같아요. 이거 빌려갈게요 했는데 그 사람이 사실 그 앞에 받은 비디오를 돌리고 있었는데 착각하신 거지. 비디오 케이스 안에 딴 걸 누가 넣어놨구나. 아이고. 그래서 섞인 거예요. 그래서 딴 걸 보고 오셨어요. 그거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충분히 사명대사 원래 충분히 얘기예요. 그럴 수 있지. 임진왜란에서 잘 됐다. 이 얘기 두 개 갖다 붙이니까 이상하게 된 거죠. 이상하게 되고 내용도 없고 일단 주인공은 그렇죠. 있으나 지금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최초네요, 최초. 저희가 다뤘던 동화 중에 사람만 있고 내용이 없는. 그리고 축지법을 그래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쓰긴 쓰는데 이제 그걸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도수를 익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대비하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나라를 구한 스님인데 뭐 나라를 구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계란으로 이렇게 기자들에게 계란말이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거는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던데. 그런 여기 행동. 또 그러면은 구한이 아니고 나라를 구워 먹은 구이. 그럼 나라를 구워 먹은. 근데 이 구워 사명이 먹은 아니고 약간 좀 표현 자체가 천공대사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나라를 구워 먹은 천공대사 그치, 뭐 이런 그치.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그걸 잘못 보셨네. 그렇네요. 비슷한 제목을 잘못 보는 이것도 우리 그때 비디오 대여점 가면 이렇게 비슷한 제목의 그런 것들도 많이 그렇죠. 나왔거든요. 저도 예전에 봤는데 박하사탕인 줄 알았는데 박하사랑이 있더라고요. 화끈한 사랑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면서. 그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잘 모르고 또 빌려갈 수도 있어요. 이제 요런 제목이라고 했는데 이건가 이러면서 이렇게 맞아.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박전래님이 지금 딴 거를 보고 하하, 이거 참 어떡하죠. 오늘 방송 사고가 나서 어떡하죠. 아니 그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이었나요? 저기 그게 뭐야 네. 님께서 오늘 방송하는 거 맞죠? 이러면서 동화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을 엄청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또 급하게 또 엄청 빠르게 올리셨더라고요. 올려줬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당장 비디오 가게를 쫓아가가지고 책을 잘못 갖고 오신 거지. 아하. 그러네. 아예 책 보기 귀찮으셔가지고 비디오 좀 빨리 보려고 아니, 했었구나. 또 비디오 가게에 같이 있어요. 그 책 대여랑 비디오 대여가 깨비 책방이라고. 그리고 또 약간 영화로 나온 거라 가지고 읽기 귀찮으니까 대충 이렇게 보고. 아이, 참. 그랬던 거지. 빨리 이제 보고 어차피 얘네들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딱 들켰네. 그래서 뭐 아이, 임진왜란도 놓고 뭐 혁혁한 공도 놓고 했는데 뭐 어떻게 했다는 건지는 전혀 지금 밝혀진 바가 없다. 그리고 아까도 그러니까 되게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정말 자기가 그런 수련 열심히 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했다는 게 달걀 세우기인가? 이걸 왜 하는 거죠? 도대체.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런 거 하려면은. 그 정도 근데 걸리지 그게 않을까요? 그걸 이런 거 그렇게 아니면 10년이면 9수 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잖아요. 세워서 나라를 구수한 스님? 아하, 구수하네요. 근데 진짜 뭔가 내용이 뒤에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임진왜란에서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쩌면 그건 그냥 그렇게 후루룩 말아버릴 수가 있어요. 계란말이처럼 그냥 말아버리는 거. 완전 말아 드셨다 이런 얘기. 임진왜란이라는 게 사실 정말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하나 던져놓고 말아버리셨죠. 그렇네요. 이분도 참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쉽게 쓰셨다. 우리가 참 쉽게 쓴 동화 참 여러 개 봤는데. 그런데 이건 심지어는 와. 되게 이렇게 역사 기록에 슥슥 이런 내용들이 너무 잘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거는 정말 그거라고 볼 수밖에 없네. 자기들이 한 일이 없어 사실은. 근데 그냥 쑤셔 넣은 거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 일이 없지. 왜냐하면 사람이 사실은 내가 뭘 정말 치구기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치구기를 만들었다고 쓰겠습니까? 약간 과장을 할 거 아닙니까? 평소에 내가 뭐 어떤 거에 비해 관심이 너무 많았고 막 그때부터 시작한 스토리가 이렇게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뭔가 승병들을 지휘하고 그건 당연하겠죠. 스님이니까. 만들어서 임진왜란의 혁혁한 공이라. 이거는 너무
그리고는 보여준 게 달걀 쌓기다. 달걀 쌓기로 임진왜란을 어떻게 거기서 던지지 그러니까요. 않았을까요? 달걀을 달걀을. 던져가지고 아니면은 떨어뜨려서 달걀 안 깨지기 뭐 이런 거. 그걸로 전쟁을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 한 일은 뭔가? 근데 이 사명대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너무 신격화되어서 이게 이제 뒤에도 좀 더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일본으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 승려들 빨리 다시 돌려다오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이분이 너무 대단하니까 이렇게 아유 오셨습니까 하면서 겉으로는 되게 정중하게 모시는 척을 하고 데리고 가는데 일부러 막 가마에 태운 채로 정말 빠르게 그 자기들 일본인들이 있는 최고 장수에게 정말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는 병풍이 딱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유난히 빨리 갔던 거죠. 그런데 일부러 이 속셈을 알았는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명대사가 병풍에 있는 글귀를 이미 외우고 계셨는지 어떠한 글귀가 참 좋더니만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데리고 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야 이제 상대방을 좀 길을 꺾을 수 있고 또 일본에서도 놀라면서 이분이 아니 어떤 글귀가 참 좋던데 왜 이렇게 빨리 데리고 왔냐는 문장이 전혀 상관이 없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글귀가 좋은 거라. 일본에서는 빨리 이제 이분을 막 태워왔는데 그 글을 못 읽게 할 정도로 근데 이분은 이제 읽으셨다. 되감기해서 다시 읽으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읽으셨다 라는 것과 나중에는 일본에서 좀 너무 겁이 나서 이 사람을 밑에 그 장군 말고 밑에 장군이 차라리 이분을 제거하는 게 어떨까라고 지 혼자 판단을 해서 방에 불을 막 계속 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대사께서 글자를 찰 한자, 뭐 설이 상자, 눈설자 이런 걸 써서 벽에 막 붙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분명히 방에 불을 뗐는데 방에 불이 하나도 따뜻하게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분이 화를 내면서 내 이놈들 손님을 모셔놓고 어디 방에 불을 안 떼느냐 해서 막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분명히 불을 뗐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일화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좀 너무 사명대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상해요. 그리고 일본에는 온돌이 아니라서 불을 뗄 수가 없어요. 다다미 방에 불에 타게끔. 그래서 이 모든 도대체 게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좀 너무 신격화되고 너무 좀 과장되어 있을까? 아니 근데 신격화나 과장까지도 괜찮아. 왜냐면 우리도 사실은 말도 안 되게 뭐 아래에서 태어났네 마네 하잖아. 근데 그로 인해서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그들이 세운 공과 그걸로 인한 정말 그 공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어. 근데 없어. 신격화만 돼 있을 뿐이야. 그렇죠. 그게 그래서 조금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끝에 보면은 일본에서도 그분을 매우 두려워했다. 근데 그니까 일본에서도 그분을 매우 두려워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임진왜란 때 뭐 정확히 어떤 걸 했는지 뭐 어떤 전투에서 뭐 승리를 가져왔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제일 네, 이제 역사적 사실 중에 황당한 것은 선조 임금이 사명대사에 부탁을 했다 뭐 이러는데 당시 사명대사 나이가 72세인 거예요. 지금이라고 생각해도 조금 진두지휘하시기 조금 버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로선 진짜 거의 없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휘할 사람이 없었나? 왜 이렇게 나이 든 스님한테 이러지? 했는데 또 그 스님이 활약을 하셨다 하니까 그리고 지금 대구 동화사에서는 이분에 대한 기념관을 짓는다 하니까 뭐 하여튼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대단하다는 자료가 이건 좀- 전부 다 이렇게 좀 이게 맞아? 하는 자료들이어서 제가 이걸 역사적 사실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건 동화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건 거의 설화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순신이라던가 뭐 아니면 중국의 관우라던가 이렇게 되게 신격화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중국의 관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진짜 정말 신처럼 모시고 사당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실제로 그분이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했던 어떤 역사적으로 기여를 했고 전투에 나가서 이겼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명대사는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존했던 분이 맞냐라는 의심도 좀 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진짜 존재감이 있는 스님이었을까가 조금 신뢰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격화만 너무 되어 있다 보니까 신뢰가 안 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홍길동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도술을 부리지만 결국에는 뭐 해리성 장애와
건강세를 능가하는 그런 건강함으로 이제 그렇죠. 마무리 지었다. 그런 건강함으로 그랬죠. 좀 더 이제 그런 현실적인 걸로 우리가 만들어줬었죠. 네, 오늘은 비디오 가게가 그 주인공이었다는. 이 동화는 그러면 이걸 읽은 아이들한테 뭘 말해주고 싶었을까? 교훈이. 열심히 해서 달걀을 세워라? 이런 거지. 달걀을 세워라. 웬만하면 위에서부터 세우는 게 더 훨씬 더 높게 평가받는다. 이런. 비가 내리면 돌려보내라. 그리고 달걀을 못 세울 것 같으면 뭐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될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거. 참 특이하다. 그렇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이상한 동화 많이 걸을 거면 빨리 걸어라. 그렇죠. 사실 그 축지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축지법이었어요. 제일 말이 되는 게. 축지법은 매우 빨리 달리는 거잖아요. 그럼 되니까. 경보. 그거는 좀 아주 그나마, 빨리 달리면 되는 근데 옆에 거기 있는 때문에. 계곡물이 거꾸로 이렇게 흐를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빨리 걸으면 돼요. 그래서 음. 그거는 뭐 이거는 사실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늘 축지법은 하지 받아들일 수 않았습니까?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아니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울 때는 열심히 가만히 아. 있으면 된다. 아. 뭐 태풍이 올 때는 뭐 홍수가 올 때는 철저히 대비하면 된다. 먼 길을 갈 땐 빨리 가면 된다. 빨리 가면 된다. 그렇죠. 이 교훈 있네요, 네네네. 이 작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할 수 있다. 요거 축지법은 아. 요건 말이 된다. 그래서 그 달걀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축지법을 좀 더 내세웠으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훈련으로 가능한 거니까 매우 빨리 달리면 되거든요. 매우 빠르게 철저하게 기억한다. 뭐 이렇게. 근데 이분이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좀 자꾸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편이고 자꾸 비교를 하고 그리고 뭔가 맞다이를 뜨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세우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까치발을 들고 네. 그리고 스님 머리 없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네. 뭔가 그래도 뭐 나를 구한다고 이래 나올 수는 있는 거죠, 이런 분이. 이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만 이제 이해된다. 내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혼자서만 자기 혼자서만 되게 아무것도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네. 자기는 잘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 했냐라고 물으면 내가 이미 여러 번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하지 않겠다.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뒤에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시는 분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얘기했다고 들은 게 없는데 자꾸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 마무리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래도 인지네란 정도는 또 넣어줘야 뭔가 엄청난 거 한 것 같으니까. 이 나라가 힘드니까 내가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렇죠. 아하, 그런 내용이었군요. 아니, 그동안은 주로 대통령과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는 이제 또 하다 한 당의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네. 한 당대표. 네. 한 한 당대표. 당대표입니다. 한 이제 네. 이분이 과거에 이제 그런 스님을 이끌어서 당을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무리를 이루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닭 한 마리 두고 계실 때. 그 닭이었고. 그 닭이군요. 닭이 없으니까 자기가 달걀을 품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달걀을 품었구나. 품을 닭이 없었던 거야. 아이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아이고. 닭이- 그렇군요. 닭이 그거 죽었으면 전통시장 그럴 수 상품권 가서 이 계란 엄마들을 그렇게 사갔구나. 안 그래도 그 사진에 보면은 스님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었었죠, 그때도. 있었죠. 그 사진에는. 굉장히 스님 같은 그런 포스가 느껴진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도 평이 모르게 있었습니까? 드러난다니까 그 자신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이 스님이 안 그래도 출국하실 때 그 또 빨간색 책을 들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렇죠. 스님 하면 또 빨간 책이니까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 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만 또 이렇게 더 대단한 사람 나타나면 또 바로 폴더 인사를 하는. 바로 그쵸. 네. 90도 인사 하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 맞다이 뜬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유 또 내가 아직 아니네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또 겁은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네. 언제 일어나면 고개 들어도 되는 안 되나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어요. 오늘 또 그런 분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이제야 제대로 밝혀졌네요. 주인공과 내용이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완성된 것 인물들. 네, 왜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내용이 없는지.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내용은 이미 다 밝힌 바대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네, 같다. 여러 번 이미 뭐 말씀드린 여러 바 번 있어서. 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방송을 네. 아이들이 듣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네. 아내 그리고 이 하나 방송의 뭐 아이들이- 내용은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만에 하나 네. 어린 아이가 이 프로그램을 즐겨 듣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역사 시간에 뭐 사명대사랑 뭐 서산대사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 뭐 그분이 하신 일에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 걸 저는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우리 청취자 중에 그렇게 어린 친구는 없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10대가 약간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10대는 좀 나가줬으면 한다. 약간 들어오긴 했는데 아, 외절애님 아닌가요? 그 10대는? 아 그건 전에요. 아니에요. 외절애님이 10대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실제 자기 나이대로 등록됐군요. 네네네. 아,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대가 보통 안 나와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아주 극소수가 들어오는데 아이고. 외절애님은 뭐 매번 듣는데 안 나오는 걸로 봐서 본인 그 나이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방송이 이제 카테고리 순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첫 화면에 등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네. 조금 좀 추가 유입이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없더라고요. 네, 하루빨리 정치 코너로 옮기셔서. 네. 이거 이제 정치로 좀 옮겨야 되나? 근데 정치 좀 비수기라 가지고 이제 좀 활성화될라나? 네, 그럼 이제 뭐 더 이상 긴 얘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네. 여론을 좀 지켜보면 청취자들이 될 것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서.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본론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병실에 들어가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제가 비디오 케이스랑 꼭 안을 확인하고 감기해둔 상태에서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돌리는 거 보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길더라도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알겠습니다.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뭐 알겠습니다. 내용 있는 걸로 그렇게 네네. 준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혹시 지금까지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10대나 뭐 어린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안 들은 걸로 하면 됩니다. 이 방송은. 시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버렸다, 좋습니다. 뭐 이렇게 잘 네. 갔다. 네, 오늘도 그래. 또 그리고 지금은 네.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이게 앞으로도 한 며칠 더 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요쯤 되면 좀 시원해지는데 지금은 빨리 보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올해가 제일 시원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오늘이 제일 시원하다. 라고 와. 생각하시면서 내후년은 더 더워질 야, 거라서 이 말을 희망적으로 들어야 될지 절망적으로 들어야 될지. 진짜 절망적이다, 근데. 이야. 근데 뭐 만약에 그래서 좀 더위가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더위에 대한 내가 면역력을 좀 키워야겠다 생각하시면 여름에 베트남을 가시면 된다. 근데 요즘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베트남이 더 시원한 느낌이에요. 진짜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네네. 조금 더 그러면 고민해 요즘은 보는 걸로. 너무 덥다. 그래서 빨리 이런 거 시간 버리는 거 방송 들으시면서 보내시는 그렇죠. 방법 외에는 네. 없다. 지금까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시간을 버리셨다. 자, 그럼 또 2주 뒤에 또 새로운 동화를 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